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딩딩딩딩딩.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아침 6시부터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간신히 뜬 채 머리맡에 던져둔 폰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화면이 닿자 알림 숫자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시댁 가족 카카오톡방 새 메시지 27개, 회사 단톡방 새 메시지 13개, 엄마 친정 부재중 전화 5통,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무슨 일이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장 위에 있는 시댁 가족방을 눌렀습니다. 그 방에는 시누이, 시동생, 시고모, 시아주버니, 그리고 어머님까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들어와 있었습니다. 매니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우리 집 얘기 맞지 않냐? 그 아래에는 익숙한 주황색 썸네일이 캡처된 사진으로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들은 말,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 180만. 우리 동네 인구가 5만 명이니 우리 동네 사람들의 36배가 제 이야기를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메시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 명절 때 말한 거랑 똑같지 않아? 목소리도 지우 같고, 야, 이거 우리 집 얘기 아니냐고 키읔키읔. 손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지우야. 어머님 목소리가 칼날처럼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나 대충 가디건만 걸치고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현관 앞에는 어머님이 서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어났냐 하고 툭 내뱉던 표정이 아니라 눈가가 이미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에는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고 그 화면에는 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어머님이 이를 악무는 듯 말했습니다. 내 영상 때문에 우리 집이 지금 난리 났다.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어머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굳어섰습니다. 어머님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오더니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와서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휴대전화를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쓴 거지? 화면 속에는 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밥상머리에서 들은 말은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제목을 짚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들은 말,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님이 영상 소리를 좀 더 키우셨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는 말, 친정은 손님이라고 선을 긋던 그 말, 어머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말들, 내가 한 말이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도 같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우야. 어머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이 영상, 우리 집 얘기지? 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어머님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댁 단톡방이 뒤집혔다.
회사 단톡방에도 이 영상이 돌고 있다더라. 대체 어떤 영상이길래 세상이 이렇게 떠들어대는지 같이 보자. 어머님이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날 밥상으로 끌려가듯 끌려 들어갔습니다. 영상 속 제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날은 세 번째 추석이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도 그날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부엌은 전 기름 냄새와 탕국 끓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은 커다란 냄비 앞에서 국자를 휘저으며 계속 말하셨습니다. 집밥은 싱겁게 해야 오래 사는 거다. 엄마가 늘 그러셨지. 저는 옆에서 전 부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호박전, 동그랑땡, 동태전, 기름이 튀어서 앞치마에 노란 점들이 잔뜩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누구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접니다. 지우 엄마.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왔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앞치마 끈을 급히 풀고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엄마는 커다란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걸 다 들고 왔어? 택시 타지 그랬어. 무슨 택시야? 버스 2번 갈아타면 오는데 사돈댁 오면서 빈손으로 오면 안 되지. 장바구니를 열자 친정에서 직접 담근 김치, 코다리조림, 나물, 잡채가 가지런히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부엌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오셨습니다. 엄마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명절인데 그냥 있기가 좀 그래서요. 집에서 조금 해왔는데 입에 안 맞으면 안 드셔도 됩니다. 어머님이 장바구니를 힐끗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뭘 또 이렇게 많이들 들고 오세요. 우리 집 반찬도 버리기 바쁜데. 말투는 웃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 안에 굳이 안 가져와도 되는데라는 뜻이 숨어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모두 낮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어머님이 준비한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엄마가 가져온 김치와 나물들이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오늘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사람 일은 제 바람과 늘 반대로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 맛있네요. 남편이 김치를 집어먹으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이거 지우 친정에서 가져온 거죠? 어머님이 젓가락으로 김치를 한번 집어 맛을 보시더니 얼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좀 세다.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김치 접시를 살짝 옆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네, 어머님. 이런 건 손님 올 때나 내놓는 거고 집안 식구들 먹는 건 조금 싱겁게 해야 한다. 집밥은 혀가 아니라 몸이 먹는 거다. 너도 이제 그걸 좀 배워야지. 엄마가 젓가락을 들었다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이고 사돈. 제가 원래 좀 짭짤하게 해서 먹어서 그래요. 안 맞으면 지우만 조금 먹이셔도 돼요. 엄마는 웃었지만 입꼬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어릴 때부터 수없이 봐왔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괜찮지 않을 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우야. 네, 어머님. 다음부터는
친정에서 반찬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말라고 해라. 우리 집은 우리 집 입맛대로 먹는 거고, 친정은 손님이지. 손님이 집에 먹을 거 들고 오는 건 내가 보기엔 별로 보기 좋지 않다. 주인은 주인이 준비한 걸로 대접하는 거지. 친정은 손님. 그 단어가 밥상 한가운데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들고 온 장바구니 버스 2번 갈아타고 오면서 봉지가 터질까봐 조심조심 걸었을 엄마의 손, 식탁 끝에 얌전히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말씀 맞지요. 다음부터는 좀 덜 가져올게요. 제가 괜히 엄마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엄마가 가져온 반찬이 반쯤 남은 채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통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닫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친정은 손님이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 집 며느리니까 여기에 맞춰야 한다. 그러면 내가 태어난 집은 정말 손님으로만 남는 걸까? 그 질문이 목구멍에 걸려 도저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 대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노트북 앞에 앉아 저는 그 장면을 거의 그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친정은 손님이다. 다음부터는 반찬 많이 가져오지 마라. 어머님 말투까지, 엄마의 억지 웃음까지, 제가 삼켰던 말까지. 그 스크립트가 바로 지금 어머님이 보고 계신 그 영상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영상이 멈춘 화면을 어머님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백만 명이 봤다는 거냐?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까지 180만 명 정도 보셨습니다. 180만. 어머님은 그 숫자를 한 글자씩 나누어 읽으셨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다 합쳐도 안 되는 숫자잖아. 어머님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지우야. 네, 어머님. 너는 왜 그때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세상 사람들한테 먼저 말한 거냐? 그 질문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입술이 말랐고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책상 위에서 또다시 울렸습니다. 시댁 가족 카카오톡방, 새 메시지 3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댁 가족방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신우이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집 얘기 맞지 않아? 그 아래에는 영상 캡처가 한 번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썸네일 아래 조회수 숫자, 제목 그리고 댓글 수. 댓글은 이미 6,000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6,000개. 어머님이 제 표정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뭐라 그러는데? 대답하기도 전에 어머님이 제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화면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시고모, 이거 진짜 우리 집 아니냐? 명절 김치 얘기 완전 똑같은데. 시아주버니, 목소리도 지우 같고 제목도 그렇고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 집 맞는데? 어머님의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었구나. 그때 또 메시지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신우이, 엄마 댓글에 다들 시어머니 말투 너무 심하다고 난리야.
이거 우리 집 맞는 거 확정 아님? 어머님은 휴대전화를 그대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우야. 어머님이 낮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쓴 거 맞지? 네, 어머님. 사람들이 시어머니 말투 심하다. 저런 집 절대 안 들어간다. 이런 소리 하는 거 다 나한테 하는 말이겠네. 어머님의 눈망울이 물기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대로 말한 것뿐인데 이제 보니까 그게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칼처럼 박혔던 거구나. 어머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2번, 3번 연달아. 누구야 이 아침에. 남편이 방에서 나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택배요. 남편이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한지우 고객님 맞으세요? 네, 제가 나가려는 순간 택배 기사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혹시 지우의 사연방, 그 지우 작가님 맞으세요? 집 안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 채널 팬이시거든요. 매일 청소하면서 작가님 목소리 듣고 우세요. 목소리가 그대로네. 복도 끝에서 이웃 아주머니 2분이 슬쩍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그 유튜버.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택배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지금은 좀. 그리고는 얼른 문을 닫았습니다. 쿵. 어머님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까지 아는구나.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야, 내일부터 나밖에 어떻게 나가니?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단톡방. 야, 이 영상 봤냐? 우리 김대리가 맨날 듣던 그 채널 키읔키읔. 와, 이거 시어머니 찔리겠다. 김대리 시댁이 이런 데는 아니겠지? 남편은 휴대전화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야. 그의 목소리는 굳이 꾸미지 않아도 충분히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회사 사람들도 다 본다. 어머님이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그간 숨겨져 있던 퍼즐을 하나둘 맞추듯 천천히 제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솔직히 말해. 이 채널 정말 내 채널이야?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남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럼 구독자 100만이라는 것도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번다는 것도 다 사실이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보신 그 숫자 그대로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어머님과 남편의 얼굴 위로 또 다른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숨겨왔던 마지막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야.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끝이야?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더 있어? 그 질문은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문을 닫고 있다가 결국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노트북을 켜고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도착한 한 통의 메일이 받은 편지 앞 맨 위에 굵은 글씨로 떠 있었습니다. 발신 KBS 다큐멘터리 제작팀
제목 지우의 사연방 작가님 촬영 및 출연 재건. 어머님과 남편의 시선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방송국?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이게 뭔데? 저는 매일 일부를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귀하께서 운영 중이신 유튜브 채널 지우의 사연방에 사연들이 중장년 및 노년층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어 본 KBC 다큐멘터리 팀에서 실제 작가님의 얼굴과 목소리를 담은 TV 프로그램 제작을 진지하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방 안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얼굴과 실명 공개를 조건으로요. 그 말을 끝내자 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그 한마디에 온몸이 움찔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 어머님 목소리가 거실 천장을 울렸습니다. 얼굴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냐? 지우의 사연방이 우리 며느리 채널이라는 거 다 알게 되지 않겠니? 지금도 댓글에 시어머니 욕하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내 얼굴 나가면 전국 사람들이 아, 저 집 시어머니가 그런 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냐? 어머님은 양손을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힘들었다는 건 알겠다. 근데 그걸 왜 우리 집 이름 걸고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니? 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름도 우리 집 이름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도 지역도 성도 말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그냥 어떤 집 얘기구나.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요. 어머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우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너는 아직 모른다. 오늘 택배 기사만 봐도 알겠구나. 목소리만 듣고도 내 채널 알아봤잖니. 동네 사람들, 친척들, 남편 회사 사람들, 다들 몇 번만 듣다 보면 저 얘기, 저 집 얘기 아니야? 금방 알아본다. 어머님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지우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 내가 한 말이 너한테 칼이 됐다는 것도 이제야 알겠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얼굴 공개하고 TV에 나가면 이제 욕은 내가 아니라 우리 집이 먹는다. 내 시어머니, 내 시댁, 내 남편, 내 아이까지 모두 같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 어머님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냐? 그 질문은 저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원하는 게 뭘까? 정말로 복수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내 쪽 이야기도 한 번쯤은 들려주고 싶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져 숨이 막히려던 순간 다시 한번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친정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우야, 혹시 이 영상 내 이야기니? 친정 엄마. 제가 친정까지 숨기고 싶었던 마지막 울타리였습니다. 어머님이 물었습니다. 누구냐? 엄마예요. 친정 엄마도 알아버린 거냐? 어머님 목소리에서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숨을 데가 없구나.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우야, 이제 내가 선택해라. 내가 그 방송 나가면 우리 집은 진짜 끝장난다. 그 말은 마치 판결문처럼 제 귀에 꽂혔습니다. 거실에는 세 사람의 숨소리만 묵직하게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얼굴을 가린 채 가끔씩 어깨가 들썩였고 남편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제 이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사연방 작가 한지우 출연 제이. 제 이름, 제가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선 곳이었습니다. 지우야,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어제까지는 이 채널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채널이라고만 생각했어. 회사 사람들한테도 이거 한번 들어봐. 진짜 공감된다. 소개하고 다녔고 남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알았네. 그 얘기가 우리 집 얘기였다는 거. 그 목소리가 내 아내 목소리였다는 거. 그 말에는 배신감 반, 미안함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야, 어머님이 손을 얼굴에서 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묻자, 너 이야기를 계속할 거냐, 얼굴을 숨길 거냐? 그 질문은 너무도 단순했지만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공개하고 내 이야기를 세상에 계속 내놓을 거냐, 아니면 이쯤에서 멈출 거냐? 저는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제가 만든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며느리 이야기, 내 이야기랑 똑같다. 말 한마디에 이렇게 상처받고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구나. 이 채널 아니었으면 나도 내 상처 몰랐을 거다. 그리고 어젯밤 메일에 달려있던 한 줄 문장도 떠올랐습니다. 작가님의 솔직한 목소리가 많은 분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 정말 내가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었을까?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흐느끼며 하신 말도 똑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뭐가 되니? 우리 가족은 뭐가 되냐고. 두 개의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혔습니다. 내 이야기와 우리 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걸까? 지우야, 남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나는 지금은 솔직히 복잡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오늘 조금은 알 것 같다. 그 말에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제대로 들려보지 못한 말들을 채널에 익명으로 떠밀어 놓고 저는 혼자 모니터 앞에서 울었습니다. 누군가 하나쯤은 들어주겠지.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어머님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나도 사실 그 영상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어떤 며느리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내 채널에 계속 들어가서 들었지. 그게 우리 며느리 얘기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편하게 듣지는 못했을 거다. 어머님은 스스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다. 내가 평생 밥상머리에서 했던 설교가 누군가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문장으로 남는다는 걸.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우야, 내가 잘못한 것도 맞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얼굴까지 드러내면 나는 어디 가서 고개를 들고 다녀야 하니? 그 말은 정말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마음 한가운데
꽂혀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님, 그래. 제가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건 어머님을 망신 주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겪은 일을 제 얼굴로 책임지고 말해보고 싶어서였어요. 항상 익명 뒤에 숨지 말고 한 번쯤은 내 이름을 걸고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마음까지 내가 모르는 건 아니다. 근데 지우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려다가 자기 집을 통째로 태울 수도 있는 거다. 그 말 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노트북 화면에 새 메일이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발신 KBC 다큐멘터리 제작팀. 제목 작가님, 오늘 중 회신 부탁드립니다. 마감. 제가 얼마나 더 고민할 수 있는지 시간의 끝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물었습니다. 지우야, 그럼 넌 어떻게 할 거냐? 남편도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방송 나갈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북 화면과 어머님 얼굴, 남편 얼굴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말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의 순간은 사부에서 제 진짜 대답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다음 사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